네, 현 정부 공정사회 실현의 주요 정책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보고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보는 정책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도 있고요. 제가 이제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17년 정도, 김병만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17년 동안 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17년 동안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온 사람입니다. 주로 NCS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 기반 면접관이나 면접관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얼마 전에는 이 광화문 1번가라고 하는 국민인수위원회 지난 일요일이죠. 인수위원 행사를 가서 대통령도 뵙고 다양한 장관분들도 뵙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현 정부의 석 달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장면인데요. 인사의 대원칙이 뭐라고 나오죠? 능력과 적재적소. 이게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능력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영어로는 competency. 이론적으로는 역량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중국어로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죠, 동의어.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역량과 능력은. 이 능력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능력을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련 기사 6월 23일자 기사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학력, 출신지, 가정환경 등이 드러나지 않게 불공정 요소를 없애고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엔 능력을 적재적소란 얘기는 직무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요걸 보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저 직무 적합성입니다. 근데 직무 적합성의 의미는 아까 뭐 김지실 팀장도 얘기했지만 직무만 적합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핵심 가치라고 불리는 가치나 아니면 요구하는 인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 부합성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 부합성과 직무 적합성 두 가지를 보고 사람을 선발하겠다, 셀렉션,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그겁니다.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편견을 없애려고 공공기관 경력채용 세지침이 필요하고 대기업엔 권유하겠다. 공공기관이나 정부는 이제 의무고요. 대기업은 권유인데 이제 대통령이 권유하면 이제 권유로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거의. 뭐 그런 거겠죠. 이러한 기사가 내용이 나왔고요. 중요한 건 이런 기사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실력과 인성만을 평가해야 한다. 뭐 대통령의 워딩이죠. 실력과 인성.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 저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에 도입하겠다.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는 행자부 7월 12일 배포 자료에 의하면 채용 과정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없애자. 뭐 모든 직무에서 영어 사용하는 거 아닌데 토익 점수 왜 보죠? 그 토익 점수 높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압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뭐 산업인력공단의 뭐 팀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블라인드 채용 도입하면 토익 점수 토익 공부 안 할 테니까 어학원들이 망하는 어학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블라인드 채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망할 겁니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 인공지능 구글 번역기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016년 말에 나온 이 구글 번역기와 그 이전 번역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논문, 페이퍼들 그냥 번역돼서 나와요, 요즘에. 여러분들. 웨어러블 번역기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발할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아니면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결국엔
직무에 있어서 어학 능력은 점점 더 퇴보할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차별, 불합리한 차별이죠. 결국엔 뒤집으면요, 브라인드 채용은 합리적인 차별하자는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차별하자. 차별할 거면 이퀄, 변별입니다. 변별.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변별하자는 얘기입니다. 변별. 블라인드 채용이고요. 실력, 인성 이런 걸 갖고 평가하자. 그래서 익명의 지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시면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 NCS의 지식과 기술, 태도를 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지식과 기술이 행동과학에서 얘기하는 인지능력으로 잘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또 하나는 태도라는 건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데 인성, 비인지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과학에서 좀 글꼴이 조금 깨졌는데요. 직무 성과, 일을 잘한다는 건, job performance라는 건 뭐냐면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과 스킬을 잘 습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인성, 동기, 정서와 같은, 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미국에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인성적인 요소가 우리 회사의 직무, 조직, 맥락, 상황과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의 함수예요. 함수.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나 직무 특성들과 얼마나 잘 적합하냐.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이, 실력이 인지능력이면 인성이 비인지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영역을 보겠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개인차가 우리 환경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브라인드 채용은. 그 내용이고요. 뒤에 기사 내용을 보면 표준 이력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가장 중요한 건 블라인드는 이력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력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고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뭐가 바뀔 거냐? 참 현상만 잘 분석해도요, 진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동아일보 7월 7일자 기사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성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 시간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인성이란 건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요. 솔직히 personality, characteristics라고 불리는 인성은, 성격은 잘 안 드러나요. 솔직히 평범한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직장에 들어가시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집니다. 또 하나는 규칙과 규율, 이런 것이 엄격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잘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근 시간 안 지켜요, 사람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일부러 줘요. 그래서 그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면접 시간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 단위 스트레스 30분, 1시간 정도 되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니까요. 뭐 늘어나겠죠. 그리고 필기시험 비중도 뭐 커질 것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김지실 단장이 얘기했듯이. 또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외모나 옷차림으로 인한 선입견을 피하기 위해 캐주얼 복장으로 면접을 보거나 면접용 티셔츠를 나눠주는, 저건 과잉충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막을 수 있어요. 면접 보러 오라 그러면 99% 면접용 복장을 맞춰서 옵니다. 백화점에 가면 저 어느 공공기관 갈 건데요, 그럼 알아서 맞춰줘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복장을 입고 오는 게 더, 저는 뭐 자유지만 개인의, 요즘에는 더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면접관을 계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장을 입더라도 나름대로의 스타일리시하게 입고 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저렇게, 면접용 복장 이런 거 통일한다고 해서 사람의 선입견이 작동 안 될까요? 저건 좀 과잉충성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런 움직임까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진관. 밥줄 끊긴다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지금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그 내용 중에서는 외모 선입견을 막기 위해서 사진을 붙이지 못하는 조항을 신설해 놓고 있는데 아마 그 조항은 빠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고용노동부 갔더니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이건 재밌는 얘기지만 솔직히 사진 붙이잖아요. 면접 때 사진을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맞는지 하도 보정을 많이 해서 포토샵 보정을 많이 해서 원래 저 사진을 안 붙인다는 건 영미권 국가에서 나온 거죠. 이유는 뭐죠? 인종 차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이슈입니다. 영미권 국가는요. 우리나라는 아직 다인종 국가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솔직히 사진을 부착하느냐 부착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솔직히 조금 더 이슈화돼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고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채용은 압도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채용 담당자든 여러분들 같은 구직자든 압도적인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느냐? 첫 번째, 인재 모집은 아까 잠깐 나왔죠. 그냥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고 구체적 직무 정보, 필요 역량 이런 것들이 어디 있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ncs.go.kr 들어가시면 공공기관의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 정보와 역량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원자들이 자기 평가를 해요.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지 안 한지. 셀프 스크리닝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NCS 직무 코드가 나오고, 직무 내용 나오고, 지식, 기술, 태도, 인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인성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필요한 직업인이면 누구나 갖춰야 될 역량.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엔 여러분들의 기대 수준이 있죠. 하지만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게 나을까요?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상식적으로? 실망이 많잖아요. 실망해서 이직률이 줄어듭니다.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이걸 RJP라고 하고요. Realistic Job Preview 하고요. 이런 방식은 이미 굉장히 선호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누구하고 같이 일할까? 나는 누구랑 같이 일하게 될까? people, 나하고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도 소개해요. 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상사, 나의 동료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RPP라 그래서. 그리고 서류 단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중요한 역량에 관련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예를 들면요. 이런 형식이죠. 볼 수 없어요. 쓸 게 없어요. 쓸 게. 생년월일도 솔직히 청년 채용 같은 경우에 34대 법률 규정이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걸 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슈화되고 있고요. 학력사항은 교육사항, 학교 적는 게 아니라요.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학교 교육에서 직업 교육에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격. 이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자격이 필수인지 의무인지 아니면 가점인지에 관련돼서 남성분들 태권도 단증 이런 거 적는 거 아니죠. 직무와 관련 없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경험 경력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신입사원 같은 경우엔 경력이 별로 없을 테니까 경험사항을 많이 적겠죠. 관련 경험. 왜 경험을 적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요즘 인공지능 얘기 많이 나오면서 딥러닝 얘기 많이 나오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비결이 뭐예요? 2개 한 거예요. 지들끼리 알파고 여러 대가 2개 한 거예요. 두면서 시행착오로 인한 학습을 한 거죠. 학습. 딥러닝. 경험을 많이 하거나 경험의 깊이가 깊으면 학습의 성취 수준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에요. 경험을 많이 보는 겁니다. 관련 경험, 물론 아무런 경험이 아니죠. 관련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자기소개서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기초 능력 별로. 경험이 있으세요? 네. 주로 그럼 면접 때도 물어보겠네요. 경험이 있는지. 그렇죠. 그 사람의 경험의 깊이와 경험의 횟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필기 단계에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론적으로 검증이 완결된 검사를 써야겠죠. 아무 검사나 쓰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보는 검사, 삼성의 GSAT 같은 검사들이죠. 또 하나 선발용 규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놈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검사들, 인성 검사들이 사용될 겁니다. 끝으로 면접 단계인데요. 면접 단계는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면접이 사용되겠죠. 구조화된 면접이 뭐냐? 미리 역량이 정의되어 있고요. 직무 명세서가 나오죠. 역량이 정의되어 있고 그 역량에 따라서 질문이 정해져 있고요. 그 질문들을 스킬드, 숙련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질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 그런 질문 잘하는 분 누구예요? 언론인 중에? 언론인 중에? 예. 뭐 다 얘기는 손 모시기 아나운서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진짜로 이 프로빙 질문이라고 해요. 심층 질문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확실히 그 사람이 페이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구조화된 면접이란 건 두 가지예요. 사전에 면접 도구를 준비해 놓고 숙련된 면접관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중심적, 그리고 직무에 대한 동기, 그리고 쌍방향적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 이 얘기는 뭐냐? 블라인드 채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신분 확인 절차가 다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 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요구하면 저건 솔직히 의무 불이행이에요. 의무 불이행이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그러면 뭐 요구하면 안 됩니까? 뭐 요구하지 않죠. 왜냐? 그래서 솔직히 채용 인원에 비해서 배수를 조금 더 선발해 놔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합니다. 왜냐? 여러 군데 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선발을 하죠. 플러스 알파로 선발을 하죠. 그리고 면접 시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응시자도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경우 발언 제재합니다. 어저께도 뭐 공공기관에서 면접을 봤는데요. 저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나와서 이런 얘기는 솔직히 지원자도 삼가해야 될 말이죠.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도 할 말이 많아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준비된 답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준비된 상황, 시뮬레이션에 내가 행동, 수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면접관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습니다. 특히 부지런한 개미가 좋습니까? 게으른 배짱이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민원 제기해야 돼요. 그게 뭐 직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면접관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직무와 상관없는 질문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현행 채용 공고는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서류 전형은 인적사항은 당연히 블라인드 처리한다. 직무 관련된 경험, 경력 중심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뭐 NCS의 채용과 비슷하죠. 그리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나 경험 등 다양한 면을 측정할 수 있는 인지 능력과 인성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직무 동기, 과거 경험, 직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평가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기존 NCS 채용과 내용적 차별점은 미미합니다. 다만 권고냐 의무죠. 의무는 뭐냐? 권고는 우리 회사에서 뭐랄까요? 나의 권한 범위가 좀 넓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그냥 하란 대로 해야 돼요.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게 의무죠.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하지만 그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계도 어느 정도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벌금을 물릴 거거든요. 아마 도입을 안 하면.
그 내용은 뭐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의 핵심은 구직자 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그동안 차별을 받으셨다면 합리적인 차별, 변별 있는 채용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변별해달라라는 얘기죠. 결국엔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명품 인재의 조건은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아름다워야 명품이다. 유홍준 교수님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2권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스펙보다 그 직무의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경력 목표를 설정하시고 직무나 조직에 대해서 준비하십시오. 단시간 준비해서는 안 좋습니다. 1, 2년 최소. 한 3, 4년 정도는 준비를 하고 지금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인생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더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한테 질문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충심 어리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엑스퍼트 컨설팅 미래연구소의 이정호 호장과 함께했습니다.